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소리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지난 2월부터 힘차게 시즌2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의 맛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점점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도로 매주 토요일 우리 법조계의 전계 서정욱 변호사를 모시고 서정욱의 법대로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로자는 갤로자. 자, 이 법을 근간으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요. 법을 근간으로 정치 이슈,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전에 간혹 출연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서정욱 변호사와의 대담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처음부터 상당히 따끈따끈한 메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부, 2부를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1부는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긴급 속보 체크인데 속보를 한번 긴급 체크를 해볼 텐데, 자, 강래구 감사협회 회장 돈봉투의 모든 전달의 출발점이 강래구입니다. 여기서 다 끌어 모아서 지금 드러난 것만 9,400종에 8,000을 끌어 모아서 그 다음에 이 박보좌관을 통해 송영길의 박보좌관을 통해서 이정건 가고 이정건 윤관석 가고 윤관석의 국회의원들을 갔는데, 자,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이 됐는데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죠? 제가 이유를 먼저 법원은 이렇게 해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허위 사실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강내구가 압수수색 직후에 전화해서 녹취를 설명을 하고 서로 말맞추기를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강내구가 그 핵심 돈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런데 기각했습니다. 이거 법적인 판단인 거예요? 정부적 판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영장 기각요. 예. 강내구 씨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이게 발부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놀라고요. 검찰도 놀랐겠죠. 그다음에 저도 놀랐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아마 이게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게 뭐가 처음부터 지금 잘못 방향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느 쪽에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정치 성향의 문제라 봐요. 판사가요. 윤재남.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최초로요. 판사들이 추천제 있잖아요. 판사들이 몇 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죠. 최초로 시도된 거예요, 중앙지법법원에서. 그 판사가 이제 법원장이 김정중. 발을 정자 있잖아, 중. 이분이 중앙지방법원장인데 이분이 김명수의 최측근이에요. 이것도 우리법 연구회 국제 그렇죠. 이분이 전라도 나주 출신입니다. 나주 정치판사죠. 26기 한동훈보다 1년 선배죠. 이분이 법원장인데 근데 법원장이 영장 전담 3명을 법원장이 임명해요. 보직을. 보직을 영장 전담 판사 3명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재남은 또 김정중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죠. 왜? 고향이 전라도 남원입니다. 같은 고향으로 이제 후배. 인맥이. 그다음에 정치 성향이 완전히 진보 좌파니까. 그럼 김명수의 핵심 척근이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김명수가 김정중 나주 출신의 우리법 연구회 좌파 판사 임명하고 이분이 다시 고향 후배 남원 전라도 출신의 윤재남 이분이 서울 상명 연대법대 나왔는데 고향이 남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번이면 또 이게 이해하지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위정을 해달라. 위정을 해달라. 검사 사칭. 김인섭의 척건. 김진성 씨죠. 김진성. 성남시장 수행 비서했던. 김병장 씨 비서했던. 이분한테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서 위정을 해달라. 그렇죠. 이게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4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가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도 받은 거 인정하고, 또 35억을 김인섭 씨하고
정보사들한테 우리 백현동 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미 수사가 증거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기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사이 있잖아요. 셋째 사이 한국 타이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주 우려도 없는데 발부하고 이런 게 편파적인 판결을 일삼아온 이게 윤재남 부장판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은요.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중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자도 많고 송영길도 아직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강내구는 여러 사람하고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범행을 지금은 자백도 안 해. 언젠가는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은 말 안 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자백도 안 하는 거네. 맞네. 그렇죠. 언젠가는 말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저 검찰에 가서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안 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요즘 이게 그 돈 선거 제가 판례들 보면요. 요즘은 이제 그 선거 종류에 관계 없어요. 뭐 공직 선거든 조합장 선거든 협회장 선거든 어떤 선거든 금액도 불문합니다.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뭐 전부 이게 구속이 원칙이에요. 지혜고하를 막론하고 주범이다 뿌린 사람이든 요즘 이게 돈 뿌리면 다 구속이에요. 근데 강내구 씨는 8천만 원을 조달해서 자기가 다 이게 뿌렸는데 전당대회에서 이걸 이렇게 기각하면 앞으로 이게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판결이죠. 이거는 이게 저는 김명수 최대 사부 파괴 그게 결과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남아 있고 또 김명수가 임명한 그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지방선거 할 때 보면은 뭐 몇십만 원 받은 사람도 다 구속이 됐는데 드러난 것만 8천만 원을 뿌렸는데 그러면 이 검찰이 다시 보강수사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거의 한다 봐야죠. 이 정도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기각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게 조금 더 발끈하고 있습니다. 보강수사에서 이제 재청구하면요. 판사가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는 이제 윤재남이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차례가 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나요? 그 차례가 이제 한 주씩 돌아가는데 대부분 이제 뭐 검찰에서도 그 주에 다른 주회로 하죠. 그 주로 해버리면 이게 또 같이 가면 안 되니까 꼭 반드시 법에 의해서 다른 판사가 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보통 검찰에서 알거든요. 순번제로 일주일씩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편파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번에 김인섭 씨를 구속한 이민수 판사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대원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 아주 엘리트고 정치적 색깔이 별로 없어요. 이민수 또는 이제 다른 한 분도 대전 출신이고 정치적으로 오로지 윤재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특정 지역에 완전히 그 성향이 특정 성향 이런 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검찰이 재청구하면 다른 판사님이 한 판단해 보면 좀 이게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 봅니다. 근데 아까 김정중? 정중 이 서울 중앙지법원장이 영장 전담 판사 3명도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2사람도 뭐 아직 물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거지. 임명은 그래 하니까 그래도 이제 또 나름대로는 판사들의 여론도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사람만 다 하면 너무 녹을 줄 그러니까 조금 이게 중도도 한두 명 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판사들의 이 정치 판단, 정치적 판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그 법관들이 주요 포스트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정진상 보석을 허가했는데 정진상도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다른 겁니까? 요거는 그 판사는 이제 조병구라고요. 저하고 이제 연수원 때 동기고 같은 반인데 제가 상당히 엘리트 진짜 제가 존경하는 판사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이거는 근데 정치인데 정부적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옛날에 안희정이도 무죄를 했던 1심에 판사인데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상이나 누구나 이 구속 기간은 1심 6개월입니다. 그렇죠. 6개월이죠. 1심이 판결이 나야죠. 6개월 내에. 안 나면 그러면 이게 정진상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를 거의 다 100% 포함시켜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천화동이 1호에 428억도 영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받은 돈 2억 몇천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있잖아. 핸드폰 버리라. 예. 이것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 추가로 영장 청구할 거리가 없는 위례도 예. 추가로 이제 청구하려면 바로 이게 백현동입니다. 아, 백현동. 백현동으로 영장을 치되는데 지금 이게 백현동 물론 이재명부터 소환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석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현동으로 소환하려면 이게 이재명도 해야 되고 같이 아직 수사할 게 좀 남아 있으니 지금 그럼- 이게 급박하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지금 구속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한 달도 안 남아가 옛날 대장동 일당처럼 김만배 있잖아. 그냥 6개월 만기에 다 풀어줬잖아요. 이러면 이게 활보하고 달리죠. 예. 근데 이번에 조금 한 달 남았는데 보석해주면서 야 전자 장치까지 다 부착하면 맞아요. 아무도 못 만나고 예. 아무도 이게 점검면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보석을요 우리 법률 용어로는 예. 이 기각보다 못한 보석 청구다. 예. 오히려 구속이 더 낫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런 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변희자가 있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집에만 딱 주거시 안에가 보석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옛날에 변희자가 그랬어. 예. 구속 기간이 이틀인가 3일 남았어요. 예. 근데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 돈 걸고. 그러니까 변희자가 나 보석 안 받고 예. 2, 3일 더 있다 나가겠다고 교도소 안 놓으니 예. 교도소에게 불법 구금할 수 없잖아. 불법 쫓기는 구금. 거예요. 아, 교도소에서 그렇게 쫓겨냈다니까. 그렇게 변희재를. 제가 변희재 변호인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정지상의 보석은 예. 오히려 이게 구속보다 못하다. 몸에 전자 장치 다 차고 하고 5천만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5천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또 저기 뭐 증거인멸 안 하겠다고 각서도 썼다고. 예. 조금만 이게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냥 활보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못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족쇄를 채웠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도 지금 이 완전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판결을 하는 쪽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는데 김명수 그래도 사법부가 들어서서는 여러 가지 정치 판결을 했는데 그 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당장 며칠 전에 이 보도가 하나 됐었죠. 뭐냐면은 이 보도인데 조선일보 맞습니다. 보도입니다. 4월 21일에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만든 조국 출마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북콘스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김명수가요. 판사들이 3명이고 막 이러잖아요. 노골적으로 이 결론을 못 바꾸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유무죄를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간만 끌자. 미루는구나. 끌자. 예. 이게 김명수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임성근 판사 사표 낼 때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해줘버리잖아요. 그 임성근 판사. 대표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요. 송철호 건이죠. 송철호 건 있잖아. 그거 이게 지금도 재판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김명수 체제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조국이죠. 조국 그 판결. 김미리 부장 판사인가 뭐 그렇죠. 김미리. 그다음에 윤영섭이라고 경희대 법대에 있어요. 그분이 5년을 서울에 근무한 적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했던 이런 판사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게 오래됐잖아요. 조국이 인턴 허위를 해줬죠. 그때 대법원에 송달 안 받았잖아요. 근데 억지로 송달됐죠. 근데 판결 안 해. 최강욱이 지금도 배지 달고 있다니까. 이게 대법원 간 지가 언젠데 그렇죠. 바로 기각되면 이게 배지 날라가거든요. 왜? 이미 그 조국이 그 허위로 인턴 확인 써준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따라서는 송철호 건이든 조국 건이든 또는 이제 최강욱 건이든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을 끌어버린다니까. 재판의 지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김명수 체제의 문제는 이런 이제 그 재판의 지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도 이게 뭐 결과가 말이 안 되는 판결도 많죠. 과거에 저희들이 이 기자 처음에 생활할 때 이 경찰, 검찰, 판사를 비교할 때 그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그 경찰은 때려서 조지고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 작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봐도 명백한데 뭐 배심 판사들도 있고 명백한데 그거를 거꾸로 판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국이 총선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결국은 강내구 사건의 핵심 키는 그 꼭대기에는 송영길이 있죠. 송영길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밤 11시에 파리에서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입니다.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기자회견 저는 전격 취소할 걸로 봤는데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전화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본인 좀 부인을 했지만 막 말을 하면은 뭔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 들어와서 그냥 너는 구속만 돼. 뭐 이 이야기가 같은데 일단 무슨 말을 할 것 같고 또 귀국은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좀 저희 이제 그 법 쪽에서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네. 1도, 2부, 3백 이런 말이 유명합니다. 1도, 2부, 3백 첫째 먼저 도망간다. 무조건 도망가라. 1도 도망간다. 네. 그 다음에 2부, 부인하라. 두 번째는 부인하고 잡아댄다. 잡아댄다. 세 번째 도저히 안 되면 백을 써가 정관이나 써가지고 어떻게든 줄이고 산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송영길이가요. 그 무슨 연구하러 갔겠어요? 연구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도망갔다 봐야지. 도망갔다. 이미 이정근 수사할 때부터 검찰의 칼날이 송영길 자기 목을 겨누고 있다. 목을. 이거는 이게 누구나 느끼잖아요. 이정근 씨 녹취록이나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만 연구고 처음부터 이게 도망갔죠. 근데 도망간 사람이 자진 기부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저는 아직도 오대오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제 막 의원들이 난리잖아요. 의원총회나. 그래서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솔직히 저는 처음에 돌아온다 봤어요. 근데 요즘 이게 송영길이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세 사기 있잖아요. 전세 사기 뭐 거기도 이게 몸통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게 여러 의혹이 있는데 도망간 자가 스스로 돌아올까? 물론 뭐 안민석이나 가가지고 끌고 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게 검찰이 범죄 인도하거나 따라서 지금 이게 반반 같아요. 돌아올지 안 할지는 반반이고.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뻔하죠. 뭐 1도 2부 아닙니까? 부인하는 거죠. 또 이게 뭐 똑같이 이정근이는 뭐 꼴이고 개인 일탈인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하지 뭐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어차피 부인하는 이정근이 개인 일탈로 꼴이자라는 거는 분명할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 안 온다는 거의 반반인데 지금 생각에는 다른 꼴이 터져버렸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돌아온다 했다가 요즘은 약간 안 돌아온다 쪽으로 좀 이게 무게추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2부까지는 1도는 했고 도망갔고 2부 오늘 11시에 부인할 거는 예상이 되는데 3백이 없기 때문에 백이 저 형이 있잖아. 저 형이 판사 출신이고 김명수하고 겪고 있잖아. 겹백으로는 안 돼요. 겹백으로는 안 되니까 쉽진 않겠지. 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같으면 들어오죠. 백이 있으니까. 그런데 백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근이 작년 10월 1일 날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됐을 때도 로그 파일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JTBC에서 최근에 JTBC가 털고 있는 로그 파일이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JTBC는 아니다 하면서 그때 확보를 했다. 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 또 이 송영길 이야기가 돈봉투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어가지고 송영길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거 좀 해명을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갑자기 빠르게 떠나버리고 보좌관 박용수가 불쾌하시더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망간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송영길하고 7번 통화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송영길 통화해 보니까 8월 30일 날 작년에 제한되게 그 전화가 부재중이 7통이 오고 그 다음에 8번째 통화가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그 아마 이게 송영길이 지지자가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정도 실명으로 처음 유튜브 깠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송영길이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니까 조사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그래요? 지지자가 송영길한테 알려주는가 봐.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방송 패널들 한 10명씩 이렇게 송영길이하고 모임할 때 제가 이게 2번이나 제가 밥값을 냈어요. 송영길한테 얻어먹기 싫어서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좀 친하니까 번호를 입력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가 딱 왔더라고. 아니 이정근 문제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내를 언급하느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선배님 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냐고. 내가 이제 그 대표님 선배님 돈 받았다고 했냐. 받은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했지. 받은 의심이 있으니까 조사하라고 내가 검찰에 촉구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끊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이후에 수사가 되니까 도망갔다 봅니다. 그럼 그때 벌써 이 송영길은 재발에 절였네. 그러니까 딱 절였어요. 그래서 녹음 파일 나오고 지금 그 농객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서종욱 변호사가 이것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그때부터 파리로 가기 위해서 파리 그 대학하고 막 섭외를 하고 했을 수도 있네. 그런데
보통 가면 1년 가잖아요. 7개월짜리 간 게 저는 급하게 마련해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자, 이 문제 외에 또 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송영길이 귀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도 그쪽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했고,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사기범, 인천 미추홀의 전체 사기범이 그 사건으로 한 3명이나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그 사기범이 동해시, 강원도 동해로 가서 새로운 거대한 사업을 구상을 했고 7천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뒷배를 봐준 정치인이 있다. 원희룡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또 여기도 송영길이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이 인천시장 때 투자유치본부장을 했던 사람과 부장을 했던 사람이 그 강원도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죠? 남흥기가 그 사업권을 따내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뒷배가 송영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파리에서 계속 버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은요, 뭐 제가 보기 전세 사기꾼이죠. 예. 사기 대사기꾼입니다. 뭐 건축왕, 뭐 빌라왕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진짜게 엄청난 지금 사기를 친 건데, 이거는 그냥 송영길과 최문순의 합작품이다. 저는 단정합니다. 같은 민주당 단체장들이네. 이분이 왜 인천에 사업하다가 갑자기 강원도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 송영길이 뒷배가 없이 최문순이가 이 사업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어제 TV조선 이것이 정치에 대해서 넣었지만요. 이 사기꾼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잖아, 동해에서. 근데 그 사업이 아마 한 6,700억 이상 되는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7천억. 예. 근데 그럼 이게 보통 우리 재원 조달 이런 걸 이렇게 적어내지 않습니까? 심사할 때. 그렇죠. 근데 재원 조달이 뭐냐? 전세 보증금과 임대료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지도입니까?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에서 그 돈 가지고 그걸로 아니 이걸로 이게 통과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보증금이 지자산이냐고. 그렇죠. 부채잖아, 부채. 우리 모든 재무 제표의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언제든지 내달라면 내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보관하고 있는 부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금 확보가 됐다 해서 이 사업을 해라? 이게 최문수가 바보가 아니서 모르겠습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최문수가 잘못이고, 최문수가 이거 했습니까? KH 그룹의 배상윤이하고 알펜시아 있잖아. 이것도 이게 가장 입찰했잖아요. KH 그룹이 2군데가 들어왔다니까, 경쟁을 가장해서. 최문수가 그걸 몰랐을까요? 최문수도 이게 피해자 아닙니까? 저는 그럼 이게 최문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이 심사하는 2명이 다 송영길이 밑에 있을 때, 인천의 그 자유구역청인가? 인천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에 송영길이가 최문수한테 부탁하니, 최문수가 말도 안 되게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둘이가 저는 이게 공동정범으로 엄청난 사기 피해 책임자다. 몸통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김진태 도지사가 전면 백지하잖아요. 백지해야 된다고. 야, 그러면 이 송영길과 최문선의 합작품,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체적인 이 어떤 게이트, 스캔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러나는데, 또 하나 지금 그 긴급 속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봉투를 전달한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맨 출신이다. 정진상 밑에도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송영길과 이재명도 검은 커넥션이 되는데 막 얽히고 설켰네. 송영길, 최문순, 또 송영길, 이재명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총체적인 스캔들도 비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박용수 이 사람이 모든 돈 전달 과정에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성남시를 보면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신상지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공하고 널공이 있잖아요. 널공, 직업 공무원 있죠. 이걸 널공이랍니다. 알상 공무원. 그다음에 정무직 있잖아요. 정치로 이렇게 들어온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제가 알기로 널공 중에 제일 고위직이고 합리적이고 잘하는 분이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 전형수 씨 있잖아요. 전형수. 이분이 이재명 비서실장을 성남시장 때도 하고
도지사 때 됐잖아요. 네. 이분이 그 직업 공무원 중에는 최고고요. 네. 그다음에 의공 중에 대표가 정진상입니다. 정진상이가 의공 중에는 이게 최측근이죠.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이게 공무원이 바로 이제 그 박용수입니다. 네. 박용수. 이분이요 2013년부터 이게 노잖아요.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일한 겁니다. 비서관이면 5급이에요. 성남시장이 비서관. 성남시가 기초단체잖아요. 그때 정진상이 6급이라고 했었는데. 정진상이 6급이죠. 네. 원래 정책실장이에요. 네. 근데 6급인데 자기가 또 근데 실장해가지고 색이 나가지고 실세니까. 도장만 다 찍은 거죠. 네. 전영수 씨가 이제 최초로 아마 상급을 하나 받아가지고 원래 상급이 없거든요. 기초단체는. 근데 성남시는 이게 인구가 많잖아. 100만. 그래서 특례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에게 행정기획조정실에 비서관 3년 넘게 일했다. 이거는 엄청난 급수만 보면 정지상보다 위잖아요. 그저 6급 실장이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그 다음에 송영길한테 가고 송영길이가 대표라서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바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원래 당대표한테 이준석이한테는 정무조정실장이 누굽니까? 김철근이잖아. 김철근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한테는 누굽니까? 네, 정지상이잖아. 네. 가장 측근이 정무조정실장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용수가 저는 이재명하고 송영길이는 깐부입니다. 네. 완전히 한 몸이잖아요. 깐부 맞잖아요. 네. 송태남, 저 점점이라고 하거든요. 송영길과 이재명. 둘이는 이게 깐부고 네. 그 사이에 신분을 딱 중간에 박용수가 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면서 정무정실과 송영길도 가는. 그래서 이게 둘이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이재명과 송영길이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공생관계도 뭐 이심 송심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그 뭐 무효표 처리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 송영길의 그 인천 빨대 그 후원자 김모 씨 또 딸이 청와대 뭐 취업을 그 캠프에 그 이재명 캠프에 취업을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송영길이 귀국을 하면은 계속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기자들이 계속 따라올 테니까 귀국하지 않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그 이정건의 녹음 파일 또 이정건 노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확산될 것 같은데 일단 일부에서는 이거 하나만 더 딸 문제. 딸 문제. 지금 이제 그 돈을 대 스폰서 있잖아요. 김모. 그러니까 사업가 있잖아요. 사업가. 조금 전에 이분이 말씀드린 돈을 거의 다 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런 게 불법적 강내고 통해서 이분이 불법적인 돈만 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도요.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후원했더라고요. 6,500만 원을 후원했더라고요. 그렇죠. 500만 원씩 민주당 의원들만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도 이게 500만 원씩을 의원들 12명인가 많이 주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도 캠프에 돈을 다 대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딸은 이재명이 대선 캠프에 정무팀에 들어간 거예요. 정무팀에. 자, 저는 이게 두 가지라 봐요. 한자로. 하나는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이 사람이 이게 사업하면서 공짜로 할까요? 사업한 사람들 제 돈 쓸 때 물어봤어요. 그렇죠. 절대 몇 배 안 남으면 안 쓴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게 돈을 합법, 불법 다 대주고, 그러면 이게 이권 같은 거 사업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경유착 아닙니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기 딸을 대선 캠프 취업시키는. 이런 거는 이게 저는 매관매직으로 봐요. 돈을 주고 자리를 사는 거잖아요. 이자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 청와대 또 정무팀까지 갔을 겁니다. 갔겠죠. 갔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이 그 대선팀부터 이제 구급 하나 추천했다고 얼마나 그때 비난했습니까? 근데 이 김모 씨의 딸은 과연 이게 몇 급을 줬을까요? 저는 이거만 하더라도 이게 그 매관매직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사업가 김모 씨가 주로 이게 송영길이 쪽으로 돈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 송영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이재명 캠프에 갔을까? 이낙연 캠프 갈 수도 있잖아. 정세균 캠프 갈 수도 있잖아. 결국에 송영길이가 그때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송영길이가 선수로 뛴 거예요. 제가 보기 그때 경선은요. 송영길이가 원래 당대표면 심판을 봐야죠. 근데 이재명 캠프에 선수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송영길이나 윤관석이나 자기 인맥들 있죠. 돈 받고 이 사람들에게 그
거의 다 이재명 캠프 쪽으로 밀어졌을 것이다. 왜? 이재명하고 송영길이 깐부니까. 이게 저는 편파적인 이런 정부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그러면 이낙연 쪽에서 부글부글 하겠네요. 저는 보니까는. 만약에 그 홍영표가 0.59% 차인데 홍영표가 당대표가 됐으면 이낙연 쪽을 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낙연이 뭐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그럼 이낙연 견에게 부글부글 끓는데 근데 홍영표는 뭐 끓질 않을 거예요. 자기도 많이 썼으니까. 그거 보면 이게 저쪽도 돈 많이 쓰는데. 꼴이니까 우리도 꼴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홍영표는 뭐 지도 돈 안 써가지고 졌으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이낙연 측에서는요 이를 갈 겁니다. 송영길이가 너무나게 이런 게 그때 왜 그 도중에 정세균이 다 사퇴했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 가지고 50% 얻은 걸로 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억울한데 결선 투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낙연이 치고 올라갈 때예요. 결선 투표 갔으면 어떻게 됐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대리 투표라든지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가 제보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다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깔아뭉개. 무엇보다 이게 그때 한참 대장동이 터질 때잖아요. 전당대회 조금 더 주저했거든. 대장동이 터지면. 맞습니다. 근데 송영이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낙연 측에서는 완전히 부글부글 끓는 게 맞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홍영표도 송영길이 그냥 안 들어오길 바랄 수도 있겠네. 들어가서 야 그쪽도 뿌렸으니까 노른자 그랬다 그러고 홍영표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돈봉투 파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 말 안 하는 그룹이 한 3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인데 한 그룹은 그 이야기를 했죠. 홍영표도 한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그 SNS 거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86 멤버들, 송영길과 같은 86 멤버들, 86 나가라 막 그러니까. 또 한 그룹이 뭐냐 하면은 이 평소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찌라시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지금 완전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돈 받았더니 찌라시에 등장하는 사람. 자, 그 사람들도 지금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찌라시가 아니고요. 요즘 이게 녹취록에 이름 다 나오잖아. 유난히 그 7인회나 또 철음회라고 있잖아요. 철음회. 이런 자들도 돈봉투 받은 게 많이 나오고 저는 가장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아, 그렇죠.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자기 계보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영길이가 뒤끝이 상당히 장렬합니다. 송영길이 좀 제가 만나졌잖아. 절대 혼자 안 죽어. 이재명이가 송영길이 네 혼자 이게 좀 선당우사 네 혼자 좀 죽고 있어라. 당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선당우사 할 사람이 아닙니다. 송영길이가 들어오면 진짜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 돈 준 사람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 윤관석이가 준 거 300만 원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지. 진짜 큰 돈들은요. 송영길이가 직접 뿌렸다. 이게 녹취록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영길이가 저렇게 말은 들어와라 하면서 대부분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폭탄으로 민주당이 뭐 해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재명 리스크보다 앞서서 이 송영길 폭탄, 이정근의 이 노토에 의해서 민주당이 해체될지 그 부분은 2부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